행동이었다. 문제는 귀족의 체면이었다. 편법을 쓰거나 요령을 부리는 걸 비겁하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샤를로트 자신도 귀족 가문 사람이었다. 가난한 귀족 가문의 사람이 자존심을 위해 벌이는 사투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막 살려는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자객들을 향해 목표의 깃발을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빈 마차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요? 네.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고 말이요. 네. 그리고 그 신부 후보는 무섭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창문도 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당신은 남장을 하고 말을 탄다? 내 공장님의 시종 겸 아가씨의 시종을 겸해서요. 물론 이 사실은 공장님과 저만 아는 거죠. 말은 탈 수 있소? 물론이에요. 공작은 생기가 넘치는 모디 백작의 딸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모디 백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서재를 2달 만에 정복하고 죽음 앞에 의연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런 딸이라면 모디 백작은 퀼트 백작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그 자랑이 잘못 진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공작과 샤를로트는 8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이제 막 공작의 영지를 벗어나는 참이었다. 마차의 주인은 공작의 기사단이 에워싸고 있었고 마차와 말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샤를로트는 자신이 새로 작성한 여행 진행표를 마차 벽에 핀으로 찔러 고정시키고 있었다. 저라면 여기쯤에서 암살을 시도할 것 같아요. 처음은 질서가 잡히지 않아 어수선할 테고 마지막쯤 되면 다 왔다는 생각에 방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다음에 누군가를 암살할 일이 있으면 당신에게 부탁해야겠군. 당신 말대로요. 그 자리에서 사고가 있었소. 이곳에서는 2번의 사고가 있었고. 샤를로트는 공작이 짚어주는 곳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대는 사건이 난 곳을 다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용감한 건지 영리한 건지를 파악하기엔 부족한 자료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대란 건 확실했다. 이제 첫 번째 숙박 장소에 도착하고 있소. 오늘 하루는 들판에서 자게 될 것이오. 아직은 남인 관계로 공작은 다른 마차에서 잘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모포의 의지에 이슬을 맞으며 잘 것이었다. 샤를로트와 공작의 마차는 야영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주위는 넓게 비워놓았다.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50명에 달하는 기사들은 마차를 에워싸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작이 마차에서 나간 뒤 샤를로트는 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핀이 만들어 두었던 남자 옷을 꺼내들었다. 제법 고급스러운 정복 스타일의 옷을 입은 샤를로트는 큰 키 탓에 제법 소년티가 났다. 샤를로트는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그리고 준비해둔 가죽끈으로 어깨에 닿는 머리를 질끈 묶었다. 옷 자체가 가슴에 방어 패드를 넣은 상태라 가슴선도 드러나지 않았고 어깨에도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제법 듬직해 보였다. 얼굴이 문제인데 선이 너무 가늘어서. 고민하던 샤를로트는 가위를 들어 앞머리를 한 주먹 잘라내었다. 앞머리가 눈을 가리자 한결 남성미가 살아났다. 낑낑거리며 튀어나온 머리카락을 정리한 샤를로트는 슬그머니 마차 문을 열고 내렸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마차로 쏠렸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샤를로트는 공작의 곁으로 다가갔다. 공작이 물었다. 아가씨는? 오늘 저녁은 드시지 않겠답니다. 공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씩 주고받은 대사로 상황이 다 설명되고 샤를로트는 공작 옆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공작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몇 명의 기사가 있었는데 다들 샤를로트의 존재를 의아해하는 듯 했다. 공작이 말했다. 아가씨의 남동생.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샤를로트는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샤를이라고 합니다. 급히 만들어낸 이름을 소개하는데 누군가 말을 받았다. 아가씨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모디 백장님께 아들이 있었나요? 재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는 참이라
샤를로트는 재혼이 끼어든 것을 고맙게 받았다. 기사들도 대부분이 귀족이었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문 간의 정보는 당연히 꾀고들 있었다. 게다가 카타리나는 상속녀로 분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제 모친은 누님의 모친과는 다른 분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여 상황을 이해했다는 표시를 보였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재혼 자네는 어떻게 아가씨를 알지? 우리는 소문밖에 듣지 못한 분을 말이야. 재혼은 그저 조금 이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공자까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이자 샤를로트는 자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님은 예전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뒷말을 잇기도 전에 샤를로트에게 돌아왔던 눈길들이 일제히 재혼에게로 가서 꽂혔다. 그리고 다들 재혼의 위아래를 훑기 시작했다. 누군가 말했다. 도대체 자네의 그 무엇이 아가씨를 이해 못하게 했나? 멀끔한 얼굴이 그런 떡대에 붙어 있는 걸 이해 못하시겠다고 하는가? 그 말에 재혼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재혼이 얼굴을 붉힌 것은 뜻하지 않게 분위기를 주춤거리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지금 농의 대상으로 올라간 사람이 공작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것이었다. 재혼이 변명하듯 말했다. 오해 말게. 샤를의 말대로 그저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부른 것이니까. 하필 자네를? 우연히 내가 갔을 뿐이네. 다들 무얼 물어보시더냐고 묻고 싶었지만 공작의 면전에서 할 소리가 아니었다. 샤를로트가 피식 웃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 상황에 둘러싸이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있었다. 공작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좀 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화제를 이어가도 된다는 허락이나 마찬가지인 말이었지만 정작 재혼은 금기에 속하는 가문이 검술 책에 관한 이야기인지라 얼굴이 더 붉어질 뿐이었다. 샤를로트가 재혼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제가 말씀드리죠. 누님이 공장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검술 교본을 발견하셨습니다. 검술 교본이란 말이 나오자 기사들 아니랄까봐 다들 눈을 반짝거렸다. 공작도 궁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것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고 있는 성격인 누님은 책의 내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동작들을 맞춰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공작도 웃고 있었고 샤를로트는 그게 왜 웃기는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웃음은 꽤나 길게 이어졌는데 다들 어설픈 동작으로 낑낑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웃음에 용기를 얻은 재혼이 말을 받았다. 그래서 내게 그 동작들이 왜 시간차가 생기는지, 왜 동작들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지, 이런 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 끊어졌던 웃음이 다시 이어졌다. 샤를로트는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공작을 슬쩍 흘겨주고는 자신도 웃어버렸다. 어설픈 동작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는 광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알기 위해선 필수적인 어설픔이었다. 샤를로트는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누군가 이야기를 재촉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겠지? 당연하지 그 책을 내가 볼 수도 없지만 아가씨의 근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어찌나 실망하시는지 미안하기 짝이 없었네. 잘했네.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다가 그들은 희죽거리고 있는 재혼을 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뒷이야기가 남은 모양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재혼의 입으로 가서 꽂혔다. 재혼은 잠시 거드름을 피우며 시간을 끌다가 피식거리며 말했다. 며칠 뒤 아가씨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야. 이번엔 자네가 왜 그렇게 생겨먹었느냐고 물어보셨겠군. 다시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기사들은 인물순으로 뽑기라도 한 듯 다들 훤칠한 외모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재혼은 유달리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체격이 하도 우람하다 보니 섬세한 외모가 가끔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재혼은 그런 농담이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입을 열었다. 샤를 말대로 포기를 안 하셨더라고. 이번에는 근력을 키우는 법을 물어보시더라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설마 가르쳐 드린 건 아니겠지? 병사들 기초 훈련 스케줄 드렸네. 뭐라고? 그대로. 시간도 없었고 조금 하시다 포기하실 줄 알았지. 재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화제에 오른 인물의 끈질김이 아무래도 걸리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시선이 자신의 동생 역할에 푹 빠져있는 샤를로트에게로 꽂혔다. 샤를로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누님께서는 무언가. 설마, 설마, 설마. 이어져 나오던 설마가 대충 끝이 났을 때 샤를로트가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다. 그 스케줄을 하루에 3번 반복하셨습니다. 샤를로트는 강도를 높였다는 말은 뺐다. 말도 안 된다며 웅성거리던 기사들의 눈이 공작에게로 모였다. 복잡한 표정들을 담고 있는 그 눈들 속에는 분명 동정의 빛도 섞여 있었다. 와, 멋지다. 샤를로트의 맑은 목소리가 공터에 울렸다. 공터 한가운데는 기사들이 좁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상대를 밀쳐내는 힘겨루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금 재혼이 연거푸 5명을 물리치는 순간이었다. 재혼이 샤를로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손을 흔들었다. 샤를로트도 신이 나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샤를로트가 옆에 앉아있는 공작에게 말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재미있어 보여요. 저게 재미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정말요? 그나저나 재혼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건가요? 내가 알기론 재혼이 최강자는 아니오. 그럴 거예요. 예상 밖의 대꾸를 한 샤를로트의 눈은 여전히 경기 장면에 못 박혀 있었고, 공작은 수시로 변하는 샤를로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이번엔 재혼이 질 것 같은데요? 재혼의 7번째 상대는 기사단장인 패튼이었다. 그도 다른 그룹에서 연승을 하고 올라온 참이었다. 둘은 숨을 고르며 상대의 허점을 살피는 중이었다. 패튼을 아시오? 저분이 패튼인가요? 정말 자세가 좋아 보이네요. 호리호리한 패튼은 거구인 재혼과 비교되어 실제보다 더 작게 느껴졌다. 패튼의 실력을 알고 있는 기사들조차도 힘의 싸움에서만큼은 재혼이 이길이라 예상하는 것 같았다. 주머니들을 뒤지는 걸 보니 내기가 걸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둘의 표정이 대조적인 것으로 볼 때 재혼이 이기는 것에 건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공작이 말했다. 당신도 내기에 참가해보겠소? 내기요? 승자를 맞추는 거요. 당연히 패튼이 이기죠. 이게 내기가 되나요? 저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요. 공작이 손가락을 튀기자 누군가 다가왔다. 공작은 주머니에서 금화 하나를 꺼내 건네며 말했다. 자, 샤를이 패튼에게 거는 거네. 공작에게서 금화가 건너가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응원을 하고 있었다. 샤를로트가 패튼에게 걸었다는 것이 알려졌는지 패튼은 엄지를 치켜 올렸고 재혼은 팔을 휘두르며 항의를 하고 있었다. 공장님은 안 하세요? 그렇다면 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혼에게 걸기로 하겠소. 공작은 금화를 내기판에 넣었다. 지름 2m의 원 안에서 두 남자가 힘싸움을 시작했다. 손으로 잡지만 않는다면 모든 게 허용되는 게임이었다. 장소가 좁다 보니 주로 사용되는 기술은 밀쳐내기였다. 패튼과 재혼은 꽤나 긴 시간을 싸우고 있었다. 둘 다 진지해 보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오, 기사단장님 근육이 굉장한데요. 저 각도에서 저런 탄력이 생기네요. 저게 가능한 동작이었군요. 샤를로트의 눈은 두 남자의 손끝에서 발끝까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어렴풋했던 무술 동작의 이해가 선명해지는 순간이었다. 패튼이 질 것 같지는 않소? 아니요. 제 눈엔 기사단장님의 반응이 훨씬 섬세하고 빨라 보이는데요. 파워가 덩치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걸 뜻하는 것이었군요. 당신이 엄청난 실력자로 느껴지는 게 내 착각이 맞기는 한 거요. 이론에 관한 거라면 그럴 수도 있을걸요. 문제는 제가 보기보다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머리만 똑똑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감각 전체가 진화한 것 같네요. 당신이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걸 보니 나는 머리가 나쁜 편인가 보오. 지금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것 맞소?
풋. 아마 맞을걸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발전하나 봐요. 일종의 위로이자 혜택일까요? 나도 여러 번 죽다 살아나 봤지만 그런 혜택은 못 받아봤소. 너무 불공평한 것 같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야 말로 불공평한 거죠. 금수저? 네, 금수저요. 신분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은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건국 영웅들 말이요. 너무 드물어서 신화로 남죠. 신화라 졌소. 내가 혜택받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겠소. 공작의 선선한 시인의 샤를로트의 시선이 공작에게로 돌아왔다가 다시 시합 장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동시에 재혼이 밀려났고 패튼이 두 손을 번쩍 치켜 올리고 있었다. 재혼은 분한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짜잔! 샤를로트는 양손에 들려진 금화를 자랑하고는 그중 하나를 공작에게 내밀었다. 짜요. 자본금은 회수하셔야죠. 이자는 안 붙여주는 거요? 다음에 드리죠. 기억해두겠소. 샤를로트는 흩어지는 기사들 틈에서 패튼을 불러 세웠다. 덕분에 돈 벌었네요. 천만에요. 실망하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저랑 한 판만 상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하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샤를로트는 손에 든 동전을 패튼에게 들어 보였다. 패튼은 주군의 손님과 내기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런 패튼에게 공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패튼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샤를로트는 실망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공작이 그런 샤를로트에게 말했다. 위험하오. 게다가 패튼은 당신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소. 왜 그런 무모한 부탁을 하는 거요? 샤를로트는 패튼과 재혼의 경기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무언가 눈앞에서 벗겨질 것 같은 이상한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근육의 방식이 필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건 직접 부딪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공작은 기운을 빼고 있는 샤를로트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자신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공작은 할 수 없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나랑 합시다. 공작의 말에 샤를로트의 어깨가 움찔했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샤를로트의 얼굴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진심이세요? 정말 저랑 한 게임 해주실래요? 패튼 정도의 근육이 아니라도 괜찮다면 한 게임 합시다. 죄송해서 생명을 걸고 길을 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소? 단지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소. 공장님 말씀대로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다치는 걸 걱정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망토를 벗어놓고 원이 그려진 자리에 가서 마주섰다. 기사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마주 서고 보니 공작은 더 크게 느껴졌고 위압감도 만만한 게 아니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샤를로트는 어린 소년처럼 보였다. 기사들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대치에 야유를 보냈다. 나름대로 자세를 잡는다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샤를로트는 당장이라도 원 밖으로 튕겨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작은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힘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샤를로트의 자세에서는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샤를로트가 가슴 앞으로 두 손바닥을 펴 공격 자세를 취했다. 공작도 자세를 잡았다.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조금씩 움직여 자리를 정리한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쳐내기 시작했다. 힘의 강도를 시험하듯 약하게 시작한 부딪힘에 점점 위력이 실리기 시작하고 시합이 제법 그럴듯해지고 있었다. 기사들의 얼굴에도 뜻밖이라는 표정이 나타났다. 샤를로트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인 공작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상대를 최대치로 보고 밀어치는 샤를로트는 능숙하게 동작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작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기사들은 공작이 양보하고 있는 중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샤를로트는 나이에 비해 제법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공작의 자세가 안정을 찾았다. 공작이 여유있고 정확한 자세로 상대해 오자 샤를로트의 동작이 더 매서워졌다. 공작은 샤를로트의 힘을 적당히 흘리고 있었다. 샤를로트도 공작이 자신의 공격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작이 봐준다는 생각을 하자 샤를로트의 공격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샤를로트의 눈은 공작의 근육이 보내는 신호와 동작의 각도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샤를로트의 눈이 쫓아가는 것은 현재의 동작이 아니고 사전과 사후의 동작이었다. 만약 패튼과 경기를 했다면 관찰할 기회까지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공작의 배려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이후로 모든 감각이 더 선명해졌던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샤를로트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깨달음을 얻은 환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무아지경같이 공작의 허점이 눈에 들어왔다. 퍽! 순식간에 샤를로트의 몸이 허공으로 치솟았다. 이런! 공작은 몸을 날려 떨어지는 샤를로트를 받아 안았다. 샤를로트의 한쪽 팔이 탈골된 듯 덜렁거렸다. 공작은 당황한 얼굴로 샤를로트의 팔을 맞춰 넣었다. 괜찮소? 샤를로트는 어깨를 돌려 상태를 확인하고는 경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작에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공작이 샤를로트의 손바닥을 툭 치며 물었다. 이건 뭐요? 누구 발이 먼저 바깥의 땅을 밟았을까요? 둘러서 있던 기사들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공작은 그 말을 꺼내 샤를로트에게 주었다. 미안하오. 그렇게 힘이 들어갈지 몰랐소. 아마 본능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최대의 힘으로 부딪혔거든요. 반탄력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반탄력이 예상을 넘어섰던 거죠. 과한 힘 때문에 각도도 조금 어긋났고요. 힘의 균형이 무술의 관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술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요. 하지만 이렇게 들으니 무게가 다르군. 원래 무술을 배웠던 거요? 들으셨잖아요. 공작가 서재에서 책을 발견했다고요.